자, 오늘부터 3차원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이걸 할 건데, 자, 3차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차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XY 평면을 보통 2차원이라고 하고요. 거기다 Z축이 추가가 되면 이렇게 이제 Z축 자체가 있다는 얘기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2차원이다, 3차원이다 그러면 3차원은 공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피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표시할 때 이제 서페이스로 표시할 건지 아니면 와이어프레임으로 표시할 건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렌더링을 할 건지 말 건지란 얘기죠. 자, 그거는 이제 마스터캠을 실행시켜서 등각 보기를 하고 여기다가 그리기에서 간단하게 솔리드 형태에서 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구. 자, 구를 체크하고 원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쭉 당기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반경을 한 50 정도만 줘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한 형상 만들기 기능인데 아마 유지에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구를 만들거나 또는 기둥을 만들거나 원뿔을 만들거나 도너트 형상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기능인데 여기서 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스펜드 다이얼로그를 클릭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솔리드가 있고요. 구 곡면이 있는데 현재 솔리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를 곡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곡면과 솔리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솔리드는 덩어리고요. 면은 한마디로 면이에요. 그래서 면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이걸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겠다 또는 렌더링 하겠다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와이어프레임을 체크하면 이렇게 보여요. 자, 이거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와이어프레임은 선처럼 마치 면을 선처럼 표시한 거고요. 얘는 렌더링한 거, 뭐 여러분들 다 뭐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곡면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뭐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2D 작업할 때 여러분들하고 할 때 시스템 원점, 작업 원점 해가지고 대충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쉐이딩을 할 때, 렌더링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건데. 우리가 방금 이제 이거 클릭했던 게 렌더링 한 거예요. 이게 렌더링 한 거고요. 이게 와이어프레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렌더링으로 표시할 때 여기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어딘가? 이거 여기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이제 그 UV선이라고 해서 UV선은 이제 이렇게 그 와이어프레임을 했을 때 보이는 이 선들 있잖아요. 이걸 UV선이라고 그래요. V는 보통 이제 수직, 그다음 U는 수평 이렇게. 그래서 UV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된 선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된 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이제 곡면을 이루는 그 기본 단위, 뭐 패치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그 면을 만들려면 4개의 엣지가 있어야 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할 때 UV 선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UV 선을 왜 설명했지?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렌더링을 할 때 그 UV 선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뭐 흐릿하게 표시할 건지, 또는 각도를 몇 도 각도로 표시할 건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재질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재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표현할 때 렌더링을 했는데 기본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재질 기준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좀 표현을 할 수 있대요. 그렇게 이게 쓸 일이 많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 있을 텐데 화면에서 렌더링에서 그래서 약간 색깔을 좀 이상하게 표현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네요. 뭐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차원 도형의 정의라고 되어 있네요. 곡면 그리기. 자, 곡면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솔리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곡면을 그리는 것부터 나와요. 그래서 곡면 도형이란 직선, 원호, 스플라인 등 2차원 도형과 달리 도형으로 표시되는 닫힌 윤곽 형태의 하나의 면을 갖는 도형이다. 면이 있다. 이 면은 쉐이딩 메뉴를 사용하면 그래픽 실행 형태로 처리되며 솔리드 도형과 다른 점은 입체 형상에서 솔리드 도형은 형상의 내측 영역도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곡면 도형은 형상의 외측 형태로만 도형들이 있고 내측은 비어있는 형태로 솔리드 도형은 공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곡면 도형은 공차가 적용된다. 자, 면을 표시하려면은
공차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솔리드도 면을 표시하면 공차가 들어갈 수도 있죠. 솔리드나 곡면이나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면을 생성할 때 공차라는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원하는 형태의 곡면을 그릴 수 있으며 곡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자, 이게 이제 곡면의 종류예요. 곡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능들인데요. 굳이 내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면을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롤드 로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롤드는 직선 형태, 로프트는 브랜드 형태, 부드러운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얘는 지금 각져 있죠. 모양이 보시면 얘는 부드럽게 되어 있죠. 자, 롤드 로프트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롤드 로프트. 자, 얘를 지우고 등각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등각보기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원을 그려볼게요. 원점을 찍고 이렇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직경은 100으로 해볼게요. 100 이렇게 됐어요. 자, 100으로 해서 직경 100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지했다가 어떻게 됐다가 막힘했다가 정신없죠. 자, 이제 막힘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은 이수자 평가 끝났으니까 그만하고. 자, 여기서 이제 스마트 치수로 이렇게 보시면은 치수 10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치수 100이다 보여지죠. 여기서 이동해서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원들을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고 안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간격을 5로 하겠습니다. 10 정도 할까요? 10 정도 해서 개수를 하나, 둘 이렇게 10만큼 간격으로 해서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직경이 100이니까 100을 10으로 나누면 2로 나눠서 10으로 나누면 한 4번 정도 안에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고요. 등각보기 딱 하고. 자, 얘네들은 이제 이동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맨 외측이 아닌 안쪽에 있는 얘를 선택하고 F4를 눌러보시면 Z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Z값을 한 30 정도 놓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위로 올라가죠. 원의 Z값을 30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걸 선택하고 또 밖에 있는 걸 선택하고 Z값을 마이너스 30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Z값을 바꾸니까 대상 도형의 위치가 바뀌죠. 그 다음에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를 선택해서 얘는 Z값을 50까지 올려볼까? Z50 Z값을 50까지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것도 클릭을 해서 얘는 마이너스 50까지.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높이만 좀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아까는 평면에다 그랬지만 지금은 입체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높이값이 다른 대상 도형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도면 요소는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끝점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소 끝점 화면 표시. 요소 끝점 화면 표시를 클릭하시면은 뭔가가 보이죠? 이게 원을 그릴 때 원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의 시작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의 시작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점을 잇는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두점선 그리기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연속선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 끝점들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내요. 끝점을 선택하겠습니다. 끝점들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왜 그랬지? 어라? 잘못 그렸다. 4분점에다 그려버렸네. 이거 왜 이렇게 그려졌지? 지금 원점에 다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얘를 체크하고 얘가 지금 이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저기 그려졌어요. 그럼 F4를 눌렀을 때 두 번째 점의 위치를 수정하겠다. 끝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밑에가 이게 잘못됐네. F4 눌러서 시작점의 위치를
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즉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끝점을 잇는 하나, 둘, 셋, 넷 있는 직선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이게 원의 시작점을 연결해 준 선이에요. 원의 시작점을 연결한 선이야. 지금 방금 그린 것들이. 얘 색깔을 좀 바꿔볼까?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걸로 바꿀까? 이렇게. 자, 그러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보이죠? 이 선들 원의 시작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기에서 공면, 그래서 맨 위에 롤드 로프트 공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를 체크하시고요. 자, 공면을 생성할 때는 대상 커브의 시작점이 중요해요. 즉 체인의 시작점이 꼬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할 때 클릭을 하시면 이 화살표가 지금 원의 시작점에서 시작하거든요. 여기도 클릭하고 계속 순서대로 클릭해요. 근데 얘가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얘를 찍을 때 지금 이 선들 때문에 일로 갈래 절로 갈래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종료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밑에 거 선택하고 다시 종료를 누르고 밑에 거 선택하고 다시 종료를 누르고 밑에 거 선택하고. 직선이 없으면은 종료를 할 필요 없는데 직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료를 누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지금 만들어진 얘는 로프트라는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로프트. 근데 여기를 그 롤드라고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롤드라고 하는 것은 그 커브와 커브를 직선 형태로 연결하는 공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프트는 부드러운 접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직선 형태. 차이점이 보이죠? 자, 지금 이거 그린 거는 이제 롤드예요, 롤드. 여러분들이 이 공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롤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확인 눌러서 볼게요. 면을 하나씩 찍을 수 있죠. 이거는 면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의 면이 아닌 여러 개의 면으로 돼 있어요. 공면은 각지게는 못 만들어요. 공면은 하나로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한번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롤드 로프트를 체크하시고요. 자, 아까 보니까 그 여기 종료라고 하는 걸 눌러줬었잖아요. 그걸 안 누르려면 이 작업 평면을 체크하면 안 눌러도 돼요. 왜냐면 얘는 얘 때문에 지금 체인이 분기점이 두 개라서 얘가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작업 평면을 해놓으면 얘는 인식 못해요. 얘는 인식 안 해. 그러면 그냥 클릭하면 돼. 아까처럼 종료를 눌러주지 않아도 돼요. 뭔 말이요? 모르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롤드로 만들었는데 로프트로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면이 만나는 부위에서 부드럽게 만나면 이건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번에 클릭했을 때 하나의 공면이 만들어지는 거지. 면을 하나로 만드는 것과 여러 개의 면을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자, 이게 롤드 로프트예요. 롤드 로프트는 그 대상 도형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냥 쭉쭉.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거 만들 때 좀 편해요.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원들을 잘라볼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다른 걸로 해볼까? 그냥 평면에다 놓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스플라인 형태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이 스플라인이 있는데 스플라인 커브 가지고도 공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롤드 로프트 체크하시고 체인을 두 개를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예요? 그냥 그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면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볼까? 언두 하고요. 자, 평면 보기 해서 의외로 이제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여기다가 직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직선을 그렸죠. 근데 이 직선을 F4를 눌러서 F4? 그냥 이동을 눌러서 다이나믹으로 위로 올려볼게요.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해서 Z축 방향으로 일단 쭉 올려볼게요. 조금만. 안 올라가네?
내가 분명히 옮겼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얘는 램 세이버를 해란 얘기야.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여기서 확인 누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다시 복귀하죠. 이거는 설정에서 램 세이버를 체크하시고요. 다시 이동해서 다이나믹 어딨냐? 다이나믹 체크하고 그렇죠. 얘를 대상 선택하고 엔터 치고 이렇게 옮긴 다음에 확인하잖아요. Z가 올라가 있죠, 이렇게. 자, 두 개의 대상은 Z가 0에 그려져 있고 하나는 Z가 위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롤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여러분들 어떤 면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 이걸 보는 거야. 이렇게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다르죠. 양파 껍질가 생겼다, 그죠? 이렇게 아닌가? 이게 뭐지? 연잎인가? 아무튼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깎을 수 있어요. 그죠? 터키 좋아하는 거 깎으면 되잖아, 그죠?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3D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걸 경로화해서 뭔가를 깎을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걸 롤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롤드와 로프트의 차이 보이죠? 로프트는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고 얘는 각지게 연결하는 거예요. 각지게. 근데 이 각지게 하면 이건 두 개의 곡면이 따로 논다 라고 했죠. 따로따로입니다. 얘 따로 얘 따로. 이게 롤드 로프트입니다. 여기다가 또 어떻게 활용해 볼까?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 그러면 컨트롤 Z 언두 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자, 이동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해서 대상 포인트 찍고, 자, X 방향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복사 체크. 자, 이게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4개잖아요, 4개. 다시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롤드 로프트 하나, 둘, 셋, 넷, 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직선 형태죠? 부드러운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면을 만드는 거야, 면을.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 수 있다. 자, 면을 만들 때는 UV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게 하면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이게 UV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의 거 UV는 원래 있던 커브를 가지고 하는데 두 번째 건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UV선이 이렇게 됐던 UV선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서 면이 막 꺾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직선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UV선 형태가. 그러면서 UV선 형태를 따라서 곡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직선으로 다시 바뀐 거죠. UV선 형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UV선, 곡면은 UV선이 있다. 커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는 치우고, 면을 치우고, 등각 보기 그랬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볼까? 회전 곡면이 있네요. 회전 곡면, 뭔가를 회전시킨다는 얘기죠. 내가 커브를 회전시킨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시킬 때는 뭐가 필요하냐? 직선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스플라인으로 된 것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회전 곡면 체크하시고요. 회전하려고 하는 대상을 찍어라 그럽니다. 찍었어요. 찍었더니 확인했더니, 자, 그러면 회전의 기준이 되는 축을 선택해라 떠 있네요. 축을 선택했습니다. 자, 선택했더니 얘가 한 바퀴 돌려버렸네. 자, 돌렸는데 얘가 360도 돌아간 거네요. 구분이 잘 안되니까 얘를 180도만 돌려보겠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80도 돌렸더니 이렇게 됐네. 180도, 그죠? 방향을 바꾸려면 얘를 체크하면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회전하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회전 곡면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죠. 확인하시면 되겠네, 그죠? 와이어프레임, UV선이 보이는 형태, 렌더링한 형태 보시면 되겠죠. 렌더링인데 렌더링 이렇게. 얘를 가지고 회전을 시켜볼까? 그럼 어떻게 되지?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리기 곡면에서 회전 곡면 체크하고 회전할 대상 회전축 해도 180도만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뭘 만들 수 있다. 회전축을 가지고 회전 곡면을 만든 거예요. 현재 보이는 얘는 곡면이에요. F4 눌러볼게요. F4 누르면 여기 뭐 너브스 곡면이라고 뜨잖아요. 근데 얘를 솔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바꿔볼게요. 그거는 솔리드에 보면 곡면을 솔리드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곡면이 솔리드로 바뀌어요. 솔리드로 바뀌면 근데 부피가 없는 솔리드죠. 그런 걸 쉬프트 솔리드라고 해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엔터 쳐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F4를 눌러보시면 아까는 곡면이었지만 지금 바디로 뜨죠. 바디긴 바디인데 두께가 없어. 그거를 열린 슈트 바디다 이렇게 합니다. 슈트라고 하는 게 뭐야? 슈트는 슈트가 뭐지? 정장 슈트만. 아, 슈트? 그치. 뭔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없고 살이 없어. 이렇게 슈트 바디로 해놓으면 얘는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솔리드에서 두께 주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슈트 바디만 선택해서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두께를 줄 수 있어요. 얘를 체크해서 쭉 당기잖아요. 그러면 두께가 만들어져요. 왜 안 만들어져? 너무 두께를 크게 주면 안 되나 보다. 야, 이 소재가 얇아서. 지금 여기서 얘를 조금씩 낮춰볼까? 두께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이 꺾이는 부위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해볼게요. 이 정도? 자, 그럼 지금 보면 두께가 만들어졌지, 이렇게? 한 4점 얼마 정도 줬거든요? 보스 방향으로 해볼까? 양쪽. 일단 이런 식으로 솔리드 곡면인데, 곡면에다가 두께를 줄 수 있다. 두께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크면 이게 못 만들어, 겹쳐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씩만 할게. 얘도 2로 하고, 얘도 2로 하고. 자, 그 정도 되면 겹치지가 않죠. 이 곡률이 너무 심했을 때는 이게 서로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아까 곡면을 슈트로 바꾼 다음에, 슈트 솔리드로 바꾼 다음에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덩어리인 솔리드가 됩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F4 눌러서 보시면 이제는 닫힌 솔리드 바디다 라고 떠요. 열려있다, 열린 슈트 바디다 했었는데 두께를 주어서 부피를 만든 거죠. 그래서 닫힌 솔리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솔리드고요, 얘는 곡면이에요. 근데 곡면과 솔리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다시 면으로 바꾸려면 바꾸지. 바꿔달라고? 자, 그러면 현재 이건 솔리드잖아요. 솔리드 다시 곡면을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그리기 곡면에서 솔리드를 곡면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 솔리드가 곡면으로 바뀌어요. 그 대신에 솔리드의 모든 면이 바뀌는 거죠. 얘를 체크한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 면을 찍잖아요. 찍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솔리드의 면이 곡면으로 바뀝니다. 확인해 볼게요. 확인. 이렇게 지금 현재 겹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곡면하고 솔리드하고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여기 곡면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 이제 솔리드고요. 현재 이 곡면하고 솔리드가 같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지금 솔리드가 선택된 거니까 반전한 다음에 Alt 2를 하게 되면 얘가 다시 아마 Alt 2 2번. 지금 얘가 곡면이 됐죠. 곡면만. 이게 솔리드에서 면을 뜯어서 곡면으로 바꾼 거고, 아까는 이제 곡면을 솔리드로 바뀐 거고,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일이 있어요. 자, 이제 뭐랄까요? 회전 곡면 했죠. 그러면은 옵셋 곡면이 있네요. 옵셋은 우리가 일반 와이어프레임 형태에서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알고 있죠. 자, 등각 보기에서 Alt 2 전체 다 보이게 하고요. 옵셋 얘를 가지고 해볼까? 얘를 가지고 이 선도 반전시켜서 지워볼게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자, 가령 이제 우리가 이 스플라인이 있는데 얘를 옵셋하겠다 했을 때 이동해서 옵셋 기능을 체크하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위치를 찍으면 이렇게 옵셋이 되잖아요. 옵셋 값을 내가 이만큼 하겠다. 자, 그럼 이렇게 한 게 옵셋이죠. 2D에서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대상을 방향을 가지고 간격을 띄우는 걸 옵셋이라고 하잖아요. 자, 곡면도 마찬가지예요. 곡면이 있으면 이 곡면을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기 곡면에서 옵셋 곡면 체크하고요. 대상 곡면을 찍어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또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옵셋이 되는 거야. 옵셋 했죠? 노란 색깔이 원래 있던 곡면이고 이 파란 색깔로 된 게 결과물이에요. 얘는 간격이 2로 돼 있네. 그래서 2로 된 거야. 만약에 3으로 하겠다 그러면 좀 더 커지겠지. 변화가 없어. 4로 해볼까? 엔터. 좀 떨어졌죠 이렇게? 간격이. 만약에 반대로 됐어. 그러면 여기 방향 전환이 있어요. 단일 방향 전환 클릭하고 대상을 찍으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방향 전환 눌러서 바꾸면 되겠죠. 원하는 형태로. 값도 2로 하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보시면은 원래 있던 스플라인하고 똑같잖아. 옮겨진 스플라인하고 똑같죠 거의. 이렇게. 자, 곡면을 옵셋한 거하고 이동시킨 거는 다릅니다.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면에 대해서 노멀 방향으로 이게 커지는 거야. 근데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 그대로 이동시킨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얘는 옵셋한 겁니다. 옵셋 곡면으로 생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동을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게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복사를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게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곡면이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나, 둘. 이게 옵셋 곡면입니다. 자, 옵셋 곡면 봤고요. 자, 스웩 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웩 곡면은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떨어져 있는 곡면의 기본 도형 요소를 이용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곡면을 생성할 수 있는 유형한 곡면 생성 기능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체인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도형 요소들도 체인 단위로 만들 수 있다. 스웩 곡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이 대상을 따라가면서 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손바닥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시켰을 때 손바닥의 모양이 내가 이동한 궤적으로 면을 만드는 거, 그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손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쭉 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선택한 대상을 세로 방향, 두 번째 선택한 거를 가로 방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세로 방향은 우리가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로 방향은 그냥 중앙선이야. 그러니까 중앙선을 횡단보도가 쭉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게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UV선을 만드는 대상에서 세로 방향 UV선이 만들어지고요. 얘 때문에 가로 방향 UV선이 만들어져. UV선이라고 하는 것은 면을 표현할 때 이 면 자체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UV선이 서로 엇갈리면서 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해볼까? 얘가 필요할까? 얘를 지우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다가 아까 했던 건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고 자, 얘를 지워 볼게요. 자,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이제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렸는데 스플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근데 선을 좀 늘려볼까? 트림에서 점 기능을 이용해서 좀 늘려볼게. 자, 그러면 이 대상이 얘를 쭉 따라가면서 면을 만드는 거야. 더 늘려볼까? 너무 늘리면 안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얘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스웩 곡면을 체크하시고, 스웩 곡면을 체크하게 되면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 스웩 곡면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스웩 곡면 선택하고, 자, 체인을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선택하면 얘까지 한꺼번에 선택되거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단일로 체크하시고요. 단일을 체크하고 따라갈 대상을 선택해.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또 단일로 선택하고 따라갈 대상을 선택해.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 자, 면이 만들어지는데 면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얘처럼 곡면이 가다가 여기에서 곡면이 꼬여버리지.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면이 안 좋아요. 제가 이 직선의 거리값을 아까 좀 많이 줬는데 이렇게 굴곡이 심한 부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면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으로 틀어진 형태거든요. 얘로 이건 회전 형태인데 여기서 평행이동 형태를 취하면은 좀 면이 달라져요. 평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로방향 형태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형성하는 거야. 얘가 세로방향 형상이잖아요. 세로방향 형상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UV선을 형성하는 거야. 평행하게 UV선을 형성하는 거죠. 평행하게. 자, 그런데 얘를 회전 형태로 취하잖아? 그럼 달라져요. 하나, 둘, 셋. 자, 회전 형태를 취하면 이 UV선, 세로방향 UV선이 이 가로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틀어져요. 이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틀어진다. 이게 회전 형태를 취한 거예요. 회전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면 돼. 근데 이렇게 하게 때는 이 세로방향 형상이 여기서 갑자기 꺾이니까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부분이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게 하나의 세로방향이 하나의 가로방향을 따라갈 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여기 이상하잖아. 그죠? 꼬였잖아. 이렇게 평면이긴 평면인데 UV선이 꼬여서 그래요. 좋지 않죠, 면이.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가로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개의 가로방향, 두 개의 레일을 따라가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레일 지워볼게요. Alt E 해볼까? Alt E. 없네. 자, 그러면 평면 보기 해서 지금 레일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그럼 지금 이거 보면 이 대상이 얘와 얘를 따라가면서 면을 만들게 해보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하나의 대상이, 하나의 세로 방향이 두 개의 레일을 따라간다. 두 개의 경로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걸 보는 거야. 너무 빠른가? 따라오고 있나? 그냥 보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세로 방향 하나가 가로 방향 두 개를 따라가면서 면을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곡면, 여기서 스웩 곡면 체크. 자, 이때는 여기 보시면 할 때 이게 하나의 가로 방향은 얘거든요. 옆에 보시면 두 개의 레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두 개의 레일을 쓰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세로 방향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단위를 찍고 얘를 찍어 주세요. 왜냐하면 단위를 찍지 않으면 얘네 두 개가 같이 선택돼. 그래서 단위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가로 방향을 찍으라고 그래. 이때도 단위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 그리고 가로 방향 2 선택하라잖아요. 또 얘를 또 찍어.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자,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면이 꼬였잖아요. 여기서 지금 안 꼬이지. 왜냐하면 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이게 곡면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이대로 경로가 생성이 돼. 면 방향이라고 하는 경로가 있거든요. 한번 잠깐 해볼까?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면 방향 체크하고 면을 찍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UV선 보면 이런 모양으로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확인하고 그냥 확인하면 경로가 생성이 돼. 얘가 이렇게 생성된 거야. 경로가 안 보이네? 렌더링 해볼까? 공구가 있는데 왜 경로가 안 보여? 조건이 안 맞나 보다. 이게 크기가 19 얼마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간격을
거리값을 0.1 정도 하겠다. 체크해 볼까? 너무 촘촘하게 했나? 응? 생성이 된 거야? 몰라? 경로가 생성이 안 되나 보다. 공구가 어떤 공구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공구가 왜 이렇게 길이가 짭짤만하지? 길이가 짭짤만하네. 코너가 4이고 4고. 마음에 안 들어. 고랜드를 할까? 그 다음에 거리값은 한 1mm 정도면 되겠지? 생성은 된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 음방향 조건이 잘못 걸린 조건이 잘못된 것 같아? 여기서 안으로 와 있나? 안으로 와 있구나. 야, 도끼씨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더컷이니까 경로가 생성이 안 된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 재생성해 주시면 이게 생성이 되죠. 지금 이 경로를 보시면은 UV선을 따라가죠? UV선이 그래서 중요해. 따라가면서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다 보면 경로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만들기 위해서 경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경로화할 수 있다. 참고로 놔두고 그래서 공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얘는 뼈다귀처럼 생겼네. 그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아까하고 비슷하긴 한데 얘는 볼륨이 있죠. 우리는 아까 평면에다 그랬잖아.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만들기 위해서 평면 보기 한 다음에 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를 일단 그려요. 얼마만큼? 50파이로 그려볼게요. 50파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두 점선 그리기로 이렇게 선을 45도 각도로 해서 45도 각도로 해서 선을 그려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밑에다가도 45도로 하면 좀 그렇겠지. 밑에다가는 이렇게 그릴까? 270도? 270도 그리자. 이렇게. 자, 얘는 지금 파이가 몇 파이냐면 50파이 그린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45도 경사지게 선을 그렸어. 선 길이 값은 그게 중요하진 않는데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려놓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도면 요소 일단 지우고요. 자, 이때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옵셋을 할 거야. 얼마만큼? 한 20만큼? 20 너무 큰가? 한 15 정도? 양쪽 방향으로 옵셋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옵셋을 할 거야.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트림에서 나누기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면 얘가 쭉 가면서 넓어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면을 만들 때는 주의할 거는 코너 부분에 각이 있으면 안 돼. 지금 여기 각이 있잖아요. 이 각도 필렛을 줘야 돼요. 필렛 값은 공면을 생성할 때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공면의 R값을 감안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필렛을 한 20 정도 줘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R값을 20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R이 만들어지죠. 치수를 대충 표시해 볼까? 여기 R값은
대충 봐서 그냥 표시하면 돼요. 정확하게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R20으로 했죠. 얘는 R값이 얘도 25네. 얘는 20이고 25네. 그렇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따라갈 대상이 필요해. 얘를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여기다가 원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원을 그렸어. 그죠? 자, 이 원을 이제 세워야 돼. 지금 얘는 눕혀져 있잖아요. 얘를 세워야 되겠지. 눕혀져 있잖아. 자, 어떻게 세울까? 이거 잘 봐. 여러분 헷갈려요. 여기까지 그려졌나?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봐. 자, 한번 그려봐요. 자, 됐죠? 얘를 이제 돌릴 건데, 돌릴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잘 안 돌아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자, 보면 얘를 선택하시고요. 이동해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이동. 다이나믹 이동. 다이나믹 이동을 잘 쓰셔야 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원의 센터에다가 기준점을 찍어요. 찍었죠? 이렇게 찍고 나서 잘 봐. 찍고 나서 이 다이나믹 축을 보면 마우스로 갖다 대면 뭐가 막 유도 표시 같은 게 막 뜨거든요. 자, 뜨는데 평면에서 돌아가는 유도 표시 이거죠. 지금 바닥면에서 뚝 돌아가는 원형으로 지금 유도 표시가 떴었잖아요. 이때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다녀. 지금 평면에서 돌아다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얘를 끝에다가 점을 찍어. 끝에 점, 끝점에다가. 자, 그러면 이 축 방향이 이 끝점을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세로 방향으로, 즉 얘를 유도 표시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여기다가 갖다 놓고 클릭한 다음에 쭉 세우면 이렇게 세워져. 세우는데 각도가 한 이 정도가 맞는 각도인데 마이너스 90도 정도 되잖아요. 이때 마이너스 90을 넣고 엔터 2번 체크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짠,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복잡하지. 이게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평면이었던 것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평면이었던 것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얘가 이 동그라미가 이 두 개의 레일을 따라가면서 커졌다가 줄었다가 해. 그걸 해보겠다는 얘기야. 한번 이렇게 해봐요. 얘는 꺼져도 될 것 같아.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스웩 공면을 체크하시고요. 두 개의 레일을 체크한 상태에서 세로 방향을 찍으라고 하죠. 세로 방향은 여기 단위를 선택한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가로 방향을 찍으라고 해요. 그죠? 가로 방향을 찍으라고 하죠. 근데 이때 얘는 단일로 해놓으면 안 돼. 그럼 얘 하나만 선택되면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이때 보시면은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대상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찍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찍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때 찍을 때 작업표면 찍어줘야 돼. 안 찍으면 위로도 얘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레일을 따라가면서 이게 이제 형상이 커졌다가 줄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건 뭐지? 이거는 두 개의 세로 방향 형상이네요. 하나의 가로 방향 형상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하다 보면. 자, 그럼 얘를 한번 해볼까?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자, 공면 지우고. 자, 지금 여기에서 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쵸. 얘가 얘를 따라가면서 얘는 없어지고 얘와 얘는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가 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건데 여기 R이 좀 필요해. 여기다 R 값을 한 50 정도의 R 값으로 이렇게 플랫을 줄게요.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 각지게 꺾여버리면 이 면이 교차되는 부위가 생겨. 그래서 이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보다 R이 좀 크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지금 보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면 그냥 하나의 대상이 따라가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좀 큰 원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얘를 원을 그리기 위해서 평면 보기 해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려볼까?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볼게. 대충 크게 그렸어. 얘보다 좀 크게 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평면에 그려진 건데 얘를 정면으로 보내는 거네. 우연찮게 지금 정면이잖아, 그죠? 정면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동해서 뷰관 이동, 평행 이동 3D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체크한 다음에 평면인 것을 정면으로 보내겠다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 평면의 기준점을 얘로 하고 얘를 정면의 기준점을 얘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돼. 아, 얘도 체크가 됐구나. 그래서 같이 됐구나. 대상을 얘는 아니고 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얘 하나만 이동을 체크할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하나는 작은 원, 하나는 큰 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작은 원이 얘를 따라가면서 크게 바뀌는 거야. 얘가 얘를 따라가면서 크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수액 공면. 자, 이때는 레일이 하나잖아. 그리고 회전 형태를 취하면 됩니다. 회전 형태의 단일 가로 방향 형태를 따라가겠다 체크해 주시고, 세로 방향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선택. 자, 이때 이 도형의 시작 위치가 중요하거든. 시작 위치가 이거 맞나 모르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로 방향을 찍어야 되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가니까 체인이 이렇게 가야 돼. 시작 위치가 틀어져 버리면 면이 꼬일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세로 방향 두 개를 찍고 확인한 다음에 가로 방향을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면이 만들어져. 근데 면이 좀 이상하지 않아? 꼬였죠? 자, 이게는 시작점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 이 원의 시작점하고 이 원의 시작점과 이 원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시작점을 찾아가거든요. 시작점과 시작점을 1대1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시작점이 여기 있는데 얘가 갑자기 꽈배기처럼 틀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상 도형들의 시작점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맞춰볼게요. 자, 얘를 지우고 끝점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끝점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 그리기에 점에 보시면 여기 끝점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 아까 화면에서 끝점 표시는 단지 내가 끝점을 얘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엔터를 누르면 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끝점만 표시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리기에서 점에서의 끝점이라고 하는 것은 끝점을 생성시켜 주는 거야. 왜 생성시키냐면 여러분 끝점이 어딘지 좀 분간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잖아. 그럼 끝점이 만들어졌네?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 끝점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있잖아. 근데 이 끝점의 위치가 똑같아야 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끝점이 여기 있었다면 얘도 여기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면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겨주든지 아니면 이걸 잘라서 끝점을 만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보면 얘를 이동을 시킬게.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야. 어떻게? 이동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동할 대상을 선택하고요. 대상을 선택하고 기준점을 찍었지. 그럼 현재 시작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90도만큼 돌리면 되잖아. 어떻게 돌려? 얘를 유도 표시를 클릭한 다음에 쭉 올려 어디까지? 마이너스 90도까지. 엔터 두 번. 자, 그리고 확인하는 거야. 이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점들을 다 지워버려. 점들을 다 지우고 다시 그리기에서 점을 해봐. 끝점 위치. 그러면 점이 생긴 거 보여?
아, 내가 아까 복사를 했나? 복사를 했나 보다. 두 개가 겹쳤나 봐. 다시 점을 지운 다음에 제가 아까 다이나믹 하면서 복사를 했거든요. 다시 그리기 위해서 점을 만들어 볼게요. 점, 끝점. 아, 여기 있네. 그지? 다시 해야 되겠다. 자, 지금 현재 얘를 선택하고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찍고요. 얘를 선택하고 90도만큼 트는데 마이너스 90하고 엔터를 쳤어. 이때 여기 보면 이동과 복사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복사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이 안 되네. 엔터 한 번 더 치고 이동을 할게요. 이동과 복사가 있거든요. 이동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점을 지우고 나서 다시 그리기에서 점, 그다음 끝점 표시를 하게 되면 끝점이 여기까지 생성된 거 볼 수 있죠. 보일라 안 라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도형 공면을 만들 때는 이 커브의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시작점을 맞춰줘야 돼.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수액 공면으로 세로 방향 형상을 찍어주고요.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을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확인하면 면이 깨끗하게 만들어져. 이 면의 UV선이 꼬이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게 해야만이 면이 깔끔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부는 것 같다. 나팔 같다. 나팔. 자, 이렇게 해서 수액 공면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아까처럼 세로 방향 윤곽이 가로 방향을 따라갔을 때 회전 형태로 하느냐 이동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면의 형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수액 공면 기능 중에서 어떤 참조 공면, 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면의 노멀한 형태로 생성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예제처럼 모양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타원 형태로 만든 다음에 반절을 쪼갠 거예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등각 보기에서 얘는 지우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타원을 만들 건데, 타원을 이렇게 그리기에서 타원 그리기가 있거든요. 센터를 찍고요. 오른쪽 위 이렇게 하면 타원이 그려지는데, 이때 X 방향으로는 한 30 정도 주고 Y 방향으로는 한 15 정도 줄게요. 그럼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타원을 반절만 만들고 싶어요. 반절만. 여기 확장을 누르게 되면 Expand Dialog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타원을 만드는데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하겠다. 안 되네. 그러면은 얘를 90도에서부터 270도까지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반절만 만들어지거든요. 반절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세워야 되잖아. 세워야 되면 이렇게 세우면 되지. 그러면 그냥 확인하면 되겠다. 자, 등각 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때 두 점선 그리기로 센터점에서 중간점까지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반대쪽에 있는 부분을 트림 나누기로 지워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반쪽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회전을 시킬 거거든요. 회전을 시켜서 공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기 공면에서 회전 공면까지 만들어 볼게요. 회전 공면 체크하시고 단일로 얘를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회전 축을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처럼 공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공면. 자,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똑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작업 평면을 해볼까?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면. 근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정면으로 바꿔요. 정면으로 바꾸면 Z축이 얘가 Z축이 앞으로 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Z축이 앞으로 가 있어요. 즉 여기서 눈으로 쳐다본 모양이야. 쳐다본 모양으로 얘를 이렇게 회전시킬 거예요. 90도만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업 평면이 바뀌면 색깔이 하얀 색깔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해서 회전 이동을 체크하시고, 이동하려고 하는 대상을 곡면을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90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동을 체크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요. 그리고 다시 작업 평면은 평면으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평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겠고,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곡면을 세워보세요. 자, 그러면 이 곡면이 있고 지금 선들이 있는데 선들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시켜서 선은 지울게요. 딜리트. 자, 그럼 평면 보기 해보면 현재 곡면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때 그 두점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수직선을 체크한 상태에서 수직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가운데 정도를 클릭해서 쭉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그려진 거야. 그 센터 가운데에서 맨 외곽에서 가운데 정도 대충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럼 현재 이걸 보면 평면에 그려져 있거든요. 이 평면에 그려져 있는데 얘를 이 곡면에다가 투영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투영 이동 해볼게요. 자, 이동해서 투영 이동을 체크하시고 이동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이때 이동하겠다 체크하시고요. 복사하겠다라고 아까 복사하겠다 체크하시고 여기 보시면 곡면에 투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거. 얘를 체크하시게 되면 곡면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곡면을 얘를 선택해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평면에 있던 것이 곡면에 투영이 돼서 커브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뭐가 만들어졌죠? 이게 이 커브를 따라가면서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교재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 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따라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얘가 대충 모양을 그린 것 같은데요. 한번 그려볼까? 지금 이 선과 이 커브만 Alt 2를 해볼게. 히든. 그리고 평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디가 끝점인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보면은 선의 끝부분이지 얘가 굳이 필요 없겠다. 얘 지워볼게요. 다음 평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대충 이런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모양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양처럼 그릴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스플라인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대충 클릭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을 대충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평면에다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따라가면서 면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색깔 좀 진하게 다르게 해볼까? 색깔이 어디가 있냐? 상태화가 안 보이네. 이거 왜 안 들어가? 일단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해볼게요. 자, 그리기 위해서 곡면에서 수액 곡면을 체크하시고요.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을 얘로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회전 형태로 해놓고요. 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자, 수액 곡면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얘가 왜 없다고 뜰까?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이고 수액 곡면을 만들 수 없다. 얘로 체크해야 되나? 다시 곡면을 선택하고 곡면 Alt E, 수액 곡면을 만들 수 없다. 평면. 자, 얘를 체크.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기에서 곡면의 회전 형태, 곡면에서 수액 곡면을 체크하고 세로 방향 형상을 찍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가로 방향을 찍고 확인하고 구성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다시 면을 찍어주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방향 윤곽이 곡면 위에 있을 때 곡면의 노멀 방향으로 수액금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래서 따라가려는 대상, 그 다음 가로방향, 그 다음 곡면 찍으면 되는데 이게 꺾이면서 문제가 되나? 그러면은 작업 평면을 노멀, 곡면의 노멀한 형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수액 곡면 체크하고 3D 형태, 세로 방향이 얘가 되고 세로 방향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회전 형태,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해볼까?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수액 곡면을 생성할 수 없다. 수액 곡면을 생성할 수 없다. 이가 왜 안될까? 이걸로 해볼까? 다시 세로 방향 선택, 가로 방향 선택, 확인. 여러분도 안돼요? 이게 왜 안될까? 돼? 평면 보기에서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하고 곡면 선택하고 다시 한번 그리기에서 곡면 수액 곡면 체크하고 대상 선택하고 세로 방향 선택했고 세로 방향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선택했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곡면 선택하고 뭐가 중복되어 있나? 그건 아닌데. 자, 밑에 있는 대상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평면 보기에서 대상을 좀 단순하게 그려볼까? 여기에서 수직선 끄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상이 얘를 따라갈 수 있게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수액 곡면 체크하시고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 세로 방향 형상 단일로 찍어주고 가로 방향 형상을 단일로 해서 얘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곡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일단 이제 지금 세로 방향 형상이 약간 좀 뭐랄까 꼬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현재 이게 지금 곡면의 노멀한 형태, 즉 곡면의 노멀한 형태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노멀한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언두하고 다시 한번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수액 곡면을 만드는데 세로 방향 형상을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얘를 찍지 않고 회전 형태로만 해볼게요. 그리고 가로방향 형태도 얘를 선택하고 확인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와 노말로 했을 때 좀 차이가 뭐냐면 약간 곡면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노말을 체크하고 곡면을 찍잖아요. 그러면 좀 바뀌어요.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건 노말을 찍었을 때고 노말을 안 찍었을 때, 찍었을 때는 이렇게 돼요. 좀 찍었을 때는 많이 좀 휘었다고 해야 될까? 곡면의 노말, 즉 곡면의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회전 형태만 취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회전 형태를 취하면 바닥에 있는 형상이 그대로 회전한 형태로만 만들어지는 거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직선을 했는데 다시 한번 대상 도형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아까 안 돼가지고 평면 보기에서 도형이 좀 특이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플라인으로 약간 휘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얘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위는 일단 치우고, 자,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수액 곡면, 세로 방향 형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 형상을 일단은 회전 형태로 해볼까? 선택하고 확인. 안 된다고 뜨네. 이게 왜 안 되지? 끝점을 지나야 되나? 그러면 얘를 다시 그리기를 해서 끝점을 지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수액 곡면, 세로 방향은 얘로 선택하고, 가로 방향은 얘로 선택하고, 끝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면이, 곡면이 어디 갔어? 곡면이 어디 가버렸네? 일단 된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Alt E 해서 곡면을 보이게 하려고 했더니 곡면이 안 보이네? 곡면 어디 갔어? 언두 해볼까? 렌더링 해서 얘를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형상을, 지금 끝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됐거든요. 떨어져 있는 것도 될 것 같긴 한데, 끝점을 이렇게 해서 사각형 모양을 그리고 얘를 지우고, RT를 해볼까요? 평면 보기를 하고, 얘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수액 곡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안 된다고 뜨네요. 떨어져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얘를 끝부분을 여기다가 일치를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자, 끝을 일치를 시켜 놓고 그리기 곡면에서 수액 곡면 체크하시고, 자, 체인으로 세로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데 윈도우로 잡을까요? 윈도우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방향 형상은 단일로 해서 얘로 잡겠습니다. 이제 끝 지점이 일치하니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회전 형태를 취한 거고요. 만약에 곡면의 노말을 체크하고 곡면을 찍으면 약간 옆으로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면의 노말을 체크했을 때 약간 틀어지는 거. 이거는 뭐야? 두 개의 레일에 따라가는 거잖아. 이거는 또 특별한 건 없을 텐데, 얘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케이. 야, 영상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자, 볼까?
자, 얘를 하려면은 평면 보기를 해서 일단은 위에 있는 거는 일자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일자 비슷하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대충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가 0에 그려져 있고요. 얘도 0에 그려져 있거든. 그러면 얘를 이동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위로 조금 올릴게요. 이렇게 약간 올렸어. 그러면 정면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각형 형태를 그리는 거지. 그러면 이 작업평면을 우측면을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고 사각형 그리기를 선택해서 여기 끝점 하나를 찍고 여기 끝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나서 여기에다가 필렛을 주는 거야. 이보다 한 이 정도 줄까? 그 다음 얘와 얘는 지우고. 자, 그러면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에요. 자, 얘를 다시 평면으로 놓고 좀 헷갈릴 거야. 이게 이 형상이 얘와 얘를 따라가면서 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하고 다시 리플레이 한 부분부터 될 것 같아. 그리고 해서 공면에서 수액 공면을 체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체인에서 방향을 이렇게 여기가 선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이럴 때는 어려울 수 있겠는데 여기 부분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분 체인은 체인에서 일부분만 선택할 때 쓰는 기능인데 부분 체인을 선택하고 시작 그 다음 끝 부분을 찍어주면 구간만 선택이 돼. 이렇게 구간만 선택하는 기능이 부분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 세로 방향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레일이니까 두 개의 레일을 선택해 주시고 단일로 하나 찍어 두 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자, 이 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볼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공면이 공면인데 약간 볼륨이 있는 이렇게 공면이 만들 때 이렇게 두 개의 레일을 따라가면서 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수액 공면 그리기 기능은 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면을 만들 때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네트 공면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네트 공면도 외부에서 어떤 서페이스를 불러왔을 때 서페이스가 간혹 가다가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그 부분을 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평면 보기에서 지금 여기다가 구멍을 메꾸기는 좀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좀 뭘 해보면 그리기에서 아직 수정 부분은 안 배웠는데 공면에서 여기 보면 공면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면 나누기를 해서 구멍을 내볼게요. 인위적으로 공면 나누기를 체크한 다음에 공면을 선택을 해요. 클릭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하고 또 클릭해. 그럼 또 나눠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를 선택해서 또 한번 클릭해. 이때는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얘를 또 클릭해서 또 클릭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는 거야. 내가 공면을 받았는데 공면이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러분 경로 생성할 때 공명이 위로 쑥 들어가 버려. 공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부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꾸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얘를 이제 메꾸는데 그냥 메꾸는 게 아니고 현재 옆에 있는 이 곡면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꾸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그 그리기에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커브에서 한쪽 끝단이라고 하는 기능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쪽 끝단을 체크하시고요. 곡면을 선택한 다음에 끝단 부분에다가 이 화살표 모양을 갖다 놓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면의 끝에다가 커브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 또 다른 곡면을 선택하고 끝단에서 클릭해주고, 또 다른 곡면 선택해서 끝단에서 클릭해주고, 또 다른 곡면 선택해서 끝단에서 클릭해주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자, 이처럼 지금 테두리에 선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커브를 생성한 다음에 이 커브들을 선택해서 이 커브들이 이루는 닫힌 형태의 공간에다가 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커브를 생성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네트라고 하는 네트 곡면을 체크하시고요. 자, 윈도우로 그냥 잡으셔도 되는데 윈도우를 선택하시고요. 지금 커브들을 다 포함하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시작점은 대충 아무데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브들이 다 선택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꿔지는 곡면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곡면은 기존의 곡면하고 속성이 비슷한 형태로 노멀한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메꿔지는 거죠. 기존에 구멍난 곡면을 메꿀 수 있다. 이럴 때 네트 곡면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제에 있는 것은 한번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얘를 하기 위해서 등각 보기 하고, 자, 얘는 지워보고, 자, 평면 보기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대충 그려 볼게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사각형 하나 그려 보세요. 자, 그렸죠. 이렇게 그려 놓고 우리가 원그리기에서 2점 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2점 호를 체크해서 양 끝을 찍어주고 R값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양 끝을 찍어주고 R값을 이렇게 만들고, 양 끝을 찍어주고 R값을 이렇게 만들고, 양 끝을 찍어주고 R값을 이렇게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이제 잡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볼륨 튀어나오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센터 라인에다가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찍고, 위에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가운데에 있는 얘는 세울 거예요. 세운다는 얘기는 얘를 똑바로 세운다는 얘기, 지금 평면에 그려져 있잖아요. 세울 때는 이동해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을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궤적이 뜰 때 클릭을 해서 쭉 세워요. 90도만큼 세우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 튀어나온 모양이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 모양이고, 이게 네트 형태인데 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볼륨 형태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네트 곡면을 선택하시고 윈도우 기능으로 그냥 다 선택을 해주시면 시작 위치는 아무데나 찍어주시면 되겠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위에를 볼륨을 주다 보니까 밑에가 좀 떠 있잖아요. 이때는 얘를 세로 방향을 선택하면 밑에가 닿고 위에가 살짝 뜨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평균값을 하게 되면 두 개를 다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네트 곡면입니다. 최대한 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메꿔준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볼륨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네트 곡면이다.
자, 곡면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꼭지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꼭지점, 패치 꼭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네트 곡면을 만들 때는 4개의 커브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4개가 아니라 얘를 지워볼까? 얘도 지우고 3개를 가지고 만들 때, 3개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지워보고 얘를 연장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트림 기능에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장시켜 볼게요. 얘도 이렇게 연장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둘, 3개죠. 3개를 가지고 네트 곡면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했을 때, 그리기에서 한번 해보죠.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네트 곡면 체크하시고요. 자, 얘도 그냥 윈도우로 한번 잡아볼게요. 윈도우 잡고 클릭을 해서 클릭했을 때 만들어지는지. 자, 지금 보면은 4개가 돼야 되는데 3개가 있어서 못 만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 꼭지점을 찍어 주시고요. 꼭지점을 선택하고 꼭지점을 하나의 선처럼 생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크해 주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찍고 확인한 다음에 꼭지점을 찍어줘요. 꼭지점을 찍어주면 곡면이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윈도우를 잡아보겠습니다. 윈도우로 해서 선택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 꼭지점. 처음과 마지막 세로 방향 커브의 순서가 맞지 않다. 순서가 맞지 않다. 이게 가로 방향. 다시 순서를 좀 잘 찍어 볼게요. 단일로 찍은 다음에 이게 가로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꼭지점을 얘로 찍고 하나, 둘. 자, 일단은 트림을 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트림에서 두 요소 기능으로 얘와 얘를 트림 처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림 처리를 하고, 지금 평면인데 평면은 따로 평면 외곽 곡면 그리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일단은 네트 곡면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곡면에서 네트 곡면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꼭지점을 체크하지 않고 윈도우로 잡아보고 포인트를 찍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간단히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근데 아까는 지금 끝 지점이 지금 일치하지 않아서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네트 곡면 체크하시고 체인으로 단일로 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확인하고 꼭지점, 확인하고 꼭지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내가 찍은 그 점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곡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지금 점을 여기로 찍었잖아요. 근데 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다시 체인을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선택하는 거, 일단은 얘네들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꼭지점을 여기로 찍어 볼게요. 형상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시작한 형태로 곡면이 만들어져요. UV선의 어떤 기준, UV선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4개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UV선인데 여기는 UV선이 없어요. 이 포인트에는. 즉 점이 그 커브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꼭지점이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꼭지점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체인들은 선택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꼭지점을 여기로 찍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뭔 차이냐, 이렇게 렌더링하면 똑같은데, 이거는 경로를 생성했을 때 이 UV선 방향으로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경로를 하다 보면 내가 저런 방향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경로가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UV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찍어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면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점이 하나의 대상 커브처럼 인식이 돼서 만들어지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트 공면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고, 자, 펜스 공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펜스 공면은 울타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펜스가 우리가 펜스라는 용어를 어디서 쓰지? 펜스라고 울타리, 정원, 테두리 뭐 이런 것들을 펜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잘 안 써서 일단 펜스라고 하는 건데, 공면에다가도 경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면에다가 경계를 만든다. 지금 뭐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얘는 평면으로 안 돼 있고, 원두를 한번 해볼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공면이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만들어졌네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든 공면이죠. 이렇게 볼륨이 있게 됐잖아요. 이렇게. 자, 볼륨이 되어 있는데, 얘와 얘만 RT를 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브를 가지고 이 공면에다가 펜스 공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도 생성이 되는지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펜스 공면을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공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해요.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이제 공면에다가 울타리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 펜스 공면은 공면의 노멀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공면의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법선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이게 수직 방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방향을 틀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노멀로 되어 있는데 콘스탄트가 20이라고 하는 거리값만큼 이거 줄이면 이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울타리. 근데 보시면은 얘는 10인데 그죠? 각도가 0도로 되어 있죠. 이 각도를 하면 눕혀져요.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이렇게 볼게요.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울타리가 이렇게 눕혀지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경사를 줄 수 있다. 가령 내가 45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 45도만큼 이렇게 눕힐 수 있어요. 이게 45도로 어떤 면에 대해서 45도 경사로 해서 얘를 경계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얘를 0도로 하면 이게 노멀한 형태, 수직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콘스탄스, 이건 반전이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경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 콘스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리니어라고 하게 되면 왼쪽에 돌출된 거리하고 오른쪽 돌출된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얘가 12로 되어 있는데 얘를 내가 5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은 5로, 한쪽은 20으로 이렇게 해서 경계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여기도 20으로 해놓으면 각도를 양쪽을 달려줄 수 있습니다. 달려준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 30도를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수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방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직선 형태인데 여기를 이제 큐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좀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돌출된 거리를 10 정도로 해서 보시면 한쪽은 10이고 한쪽은 얼마나 되어 있고 그 다음 각도도 휘어져 있죠. 각도도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값도 다르고 이렇게 어떤 날개 모양을 어떤 면에 대해서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90도로 많이 써요. 왜냐면 면에 대해서 90도로 0도로 노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면에 대해서 노멀 형태로 만들어서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콘스탄트로 보통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면을 현재 펜스 공면으로 나누는 형태를 할 수 있다. 이게 펜스 공면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드래프트 공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프트는 어떤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직선 형태로 쭉 뽑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드래프트 예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드래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공면들을 지우고요. 자, 여기 선 하나 있죠. 아까 이제 세로 방향으로 만들었던 거. 자, 얘를 가지고 그리기 위해서 공면에서 드래프트 공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브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얘는 특정 방향으로, 특정 방향 중에서 작업평면 방향으로, 작업평면 Z축 방향으로 면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대상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Z축 방향으로. 근데 내가 선택한 대상 커브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얘를 반대로 하면 반대로, 양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경사 각도를 주는 건데 45도라고 줘볼까요? 그럼 이렇게 누워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0도 45도 주고 다시 반전 팔랑팔랑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0도 이렇게. 자, 공면을 이렇게 어떤 특정 방향으로 면을 만들어야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때 여기 평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평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는 특정 평면까지가 아니라 20만큼 지금 드래프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얘를 20이 아니라 평면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평면은 지금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Z축으로 한 50만큼 Z축으로 50만큼에 있는 가상의 평면까지, 그러니까 아까는 20만큼이었지만 지금은 50이라고 하는 평면까지 면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평면까지 일자로 잘렸잖아요. 길이로 할 때는 선택한 커브의 형태를 취했지만, 그죠? 근데 평면으로 했을 때는 내가 평면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그 평면까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얘를 작업평면을 정면으로 한 상태라면, 한 상태에서 다시 그리기 공면, 드래프트 공면을 클릭하시고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도 평면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Z축 방향으로 50만큼 하겠다 해주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Z축 방향으로 50만큼.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떠한 면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드래프트 방향을 만들어서 평면 Z축 방향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돌출 공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출 공면은 얘처럼 밑에 커브 형상을 가지고 솔리드처럼 돌출하는데, 솔리드와 다른 것은 얘는 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안에가 비어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솔리드는 안에가 다 차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자,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다각형을 그린 거네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평면 보기에서 그리기에서 다각형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을 찍고 이렇게 그리면 다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다각형 그릴 때 안에 내적 반경은 한 2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20으로 주고요. 그리고 오각형을 해볼까? 이렇게. 자, 하게 되면 이렇게 다각형이 만들어지죠. 다각형이 원에 외접한 형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돌출 공면을 하는 거죠. 돌출 공면 하겠다 체크하시고 대상을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아래로 돌출이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반전해서 위로 돌출할 수 있다. 자, 크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죠. 여기를 뭐 한 30 정도 하겠다. 양쪽보다는 한쪽만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경사를 주겠다라고 하면 5도 경사 반대로 해서 5도 경사를 주겠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10도로 해볼까? 10도 이렇게 20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교재가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때 여기 있는 값은 돌출 길이, 얘는 이제 배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베이스에 있는 내가 선택한 도형이잖아요. 이 도형을 배율 이동을 해서, 얘를 만약에 2배로 하겠다 그러면 2배로 배율 이동이 된 상태에서 돌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회전을 시킨 형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 내가 각도를 15도만큼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회전이 되는 거죠. 도형하고 어긋나게 형상이 회전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쓸 일은 없죠.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커브를 회전시킨 다음에 돌출하면 되니까 0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 이거는 옵셋이라고 그래서, 옵셋은 현재 선택한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5만큼을 옵셋을 해서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옵셋을, 이것도 일단 커브를 5만큼 옵셋해서 그걸로 돌출 공면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닥 쓸 일이 없다. 물론 반전하면 안으로 들어가겠죠. 뒤로 들어가고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돌출 공면이다. 자, 공면 필렛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면 필렛. 공면과 공면이 만나는 부위에다가 필렛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공면, 지금 현재 공면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필렛을 줘보는데, 뭐 얘로 해도 되는데, 언두를 해서 우리가 아까 얘를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나는 그 부위 있죠. 여기다가 필렛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부위 있죠. 여기다가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공면 필렛 체크, 공면 대 공면, 두 개의 공면을 가지고 필렛을 주겠다 그런 말이죠. 얘를 체크하시고 첫 번째 공면 선택하고 확인하고, 두 번째 공면 선택하고 확인하고 하시게 되면 필렛이 되는데, 미리 보기가 안 해놨나? 미리 보기 체크. 자, 미리 보기 체크하니까 이렇게 필렛이 주어지네요. 그죠? 주어지는데 트림이 안 됐네. 그래서 트림 하겠다 체크. 체크하면 뭐야? 이거 트림이 어설프게 됐네. 왜 얘는 트림이 안 됐을까? 지금 트림이 돼야 되는데 안 됐죠. 5만큼 했고, 자,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끝단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끝단 부분이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끊겨가지고 이 부분에는 커브가 없기 때문에 얘가 트림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끝단까지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을 없애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까지 확장해서 얘를 없애겠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끝단까지 필렛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끝단까지 확장이 되는데 조금 면이 이건 별로네. 이게 아니고 공면 확장으로 할까?
곡면 확장이 낫겠네요. 곡면 확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림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곡면과 곡면을 필렛을 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